아일랜드 UCC 연구팀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분변을 건강한 생쥐에게 이식한다는 실험에서 알츠하이머병이 분변을 통해 다른 개체로 전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타났다. 2023년 고령자 통계, 올해 노인 인구 950만 명으로 노인 비율 18.4%,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25년 20.6%를 기록한 뒤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토토마마 세상의 모든 지식. 초고령 사회와 뗄 수 없는 문제가 치매입니다.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93만 5,086명으로 유병률은 10.38%로 추산되고 있다. 60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게 되면 치매 유병률은 7.30%로 낮아지지만 환자 수는 96만 555명으로 나타난다. 2030년 136만 명을 기록한 뒤 2050년 300만 명을 넘을 전망이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질병입니다. 뇌의 신경세포가 평소보다 빨리 줄어버림으로써 뇌가 위축되어 점차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에도 폭언이나 폭행, 기분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 등의 행동심리 증상이 나타나 환자의 약 절반이 발병 후 2년에서 8년 만에 누워만 있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은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뇌의 특수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축적되면서 신경세포가 쇠약해져 탈락하며 기억에 중요한 해마라는 부위가 위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근본적인 치료가 없고 발병 후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진행을 늦추기 위해 약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내 세균총의 구성이 발병의 용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뇌 이외의 부위도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가 잇따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유니버시티 칼리지 코크 UCC 연구팀은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서 채취한 분변을 건강한 생쥐에게 이식하면 생쥐에게 치매 징후가 나타나거나 해마 신경세포가 성장하지 않는 것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즉, 알츠하이머병이 분변을 통해 다른 개체로 전염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 성과는 뇌과학 분야 학술지 브레인에 10월 18일자로 게재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알츠하이머병의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어떤 방향을 주는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공간 기억장애, 신규인식 기억 현저히 저하. UCC 연구팀은 이전부터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건강한 환자에 비해 유해한 장내 세균을 많이 가진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장내 세균총을 통한 알츠하이머병 전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했습니다. 중증 환자 장내 세균일수록 영향이 크다. 먼저 알츠하이머 환자 69명과 치매가 아닌 사람 64명에게서 이식용 분변과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다음으로 7일 동안 항균제를 계속 공급하여 원래 장내 세균을 사멸시킨 11주령 수컷쥐 16마리에 대해 알츠하이머병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분변을 녹인 액체를 3일간 경구 투여하여 사람의 장내 세균 이식을 시행하였습니다. 11주령 쥐를 선택한 이유는 성체이고 충분히 젊기 때문에 노화로 인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최초 이식 10일 후 건강검진 및 기억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장내 세균을 이식한 생쥐에게는 장기공간 기억장애와 신규인식 기억의 현저한 저하 등 치매로 보이는 증상이 인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중증 환자의 장내 세균을 이식받은 생쥐일수록 기억장애가 심각했습니다. 이후 신경세포를 특이적으로 염색하는 마커를 사용하거나 뇌의 단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함으로써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장내 세균을 이식한 생쥐의 뇌에서는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의 산출과 성장이 줄어든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즉, 환자의 분변 이식을 통해 건강한 생쥐에게 알츠하이머병 증상이 전염된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줄어버린 세균,
늘어난 세균. 다음으로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어떤 장내 세균이 젊고 건강한 생쥐의 뇌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습니다. 환자의 분변에 나타난 장내 세균총을 분석해보면 낙산을 산출해 장내 청소와 장내벽, 복원 작업을 담당하는 클로스트리dium 속이나 코프로코커스 속의 장내 세균이 크게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파킨슨병 등 다양한 질병의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데슬포비브리오속 세균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손상된 장벽이 충분히 복구되지 않아 델포비브리오속 세균에서 산출된 독소가 혈관으로 파고들면서 혈류를 타고 뇌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환자의 혈액에서 뽑아낸 혈청을 태아성 인간에마 신경전구세포에 쏟으면 신경세포의 성장과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이본느 놀런 교수는 현재 치료법은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치매를 발병해 진단받고 나서 해도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발현되기 전 치매의 전족이나 초기 단계에서의 장내 세균의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치료법 개발, 나아가 개별화된 개입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연간 1조 3천억 달러의 경제 손실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1년 세계 치매 환자가 5,5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30년까지 7,800만 명, 2050년까지 1억 3,9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9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1,000만 명이 새로 발병해 1조 3천억 달러의 경제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경제 손실의 약 50%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 등이 비공식 간병인으로 돌볼 수밖에 없는 탓에 손실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WHO 회원국들은 현재 세계적 규모의 치매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에 대한 공중보건 대응에 관한 글로벌 액션 플랜 2017-2025를 공약하고 국가 전체 치매 위험 경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양 국가에서는 치매 유병률과 발병률이 감소 추세이지만 한국에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구 국가들은 질병관리와 건강행동 개선이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서양식 식사 확대와 운동습관 결여, 당뇨병 환자 증가와 핵가족화와 독거노인 등 고령자의 사회적 고립이 진행된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선진국에서도 특히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은 여러 나라에 비해 치매의 평생 발병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매의 조기 발견법이나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은 사회 전체의 문제로서 시급하고 지속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